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팟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팟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모여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인사 한마디씩 짧게 하고 시작할게요. 저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이학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경호입니다. 예, 이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각자 근황 짧게 얘기하고 본론 들어가도록 할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경호 씨는? 저는 그 사이에 뭐 친구들도 한국에서 놀러 오고 여행도 다녀오고 또 어디로 여행 갔었어요? 저는 샌프란 갔다가 요세미티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네,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요세미티 국립공원 갔다가 라스베가스 들렸다가 이렇게 로드 트립 해갖고 운전 다시 엄청 해주고. 운전 엄청 많이 했어요. 다 운전해서 갔다 그 오셨어요? 네. 진짜 경호 씨 차로? 아니요, 렌트카죠. 경호 씨 차는 제 차는 같이- 마일리지가 올라가서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는 곳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가 서울, 부산의 한 2배 정도 되나요? 7시간 걸리니까 여덟- 2배. 1.5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네, 네, 거리이고. 상당히 먼 거리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거기까지 갔다가 또 라스베가스까지 갔다 했다가 엄청나게 운전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세미티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것만 해도 거의 뭐 안 멈추고 가도 한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니까 네. 중간에 이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저는 9시간. 그래도 최대한 미국 와서 12시간까지 해본 것 같아요. 안 쉬고요. 중간중간 잠깐 쉬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포틀랜드 갈 때 그렇게 걸렸던 아, 거예요. 거기서 거기까지 되게 멀어요? 예, 하긴 주가 다르구나 그치, 또. 그치. 예, 산 넘어가고 그러면서요. 어쨌든 여행 갔다 오셨구나. 예. 그리고 뭐 요새 날씨 풀려서 뭐 바닷가 몇 번 갔다 오고 예. 또 여기가 또 바닷가 근처에 산다는 또 장점이 있는데 네. 또 막상 살면 안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날씨 많이 친구들 왔을 풀렸길래 때 그때 가게 되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그때 라구나 비치에서 예. 수영을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바닷가에서? 예. 상어가 출몰을 해서 맞아. 요즘에 예, 상어가 어떤 나오니까. 여자분이 맞아. 다리를 물리셔서 되게 위험했었다고. 저도 되게 위험했었죠, 사실. 그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갑자기 상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것도 브레이킹 뭐 뉴스. 글로벌 워밍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친구들 만나고 지냈고요. 뭐 예. 회사 일 열심히 하고 뭐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셨어요? 조용히 하세요. 자, 그럼 문성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회사가 좀 바빠가지고 저기 회사 맨날 야근하고 요즘에. 이게 한국에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땐 외국에 있는 분들 야근 안 하고 한 4시쯤 퇴근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과 함께 그리스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 많이 하는 나라라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유럽 사람들에 비해선 무지하게 일하는 편이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는 야근 일주일에 50시간까지. 50시간. 10시간까지는 근데 저희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 비웃으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 또 한국 게임 회사 그런 데서 예. 야근 문제 뭐 이런 걸로 예, 이슈가 맞아요.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언제 한번 야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주제를 잡고 한번 야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겠네. 예. 예.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쌓인 게 많죠. 예,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의 환상을 한번 깨주는 의미로 미국도 야근. 근데 뭐 미국에 대해서 환상 요즘에는 정보가 워낙 많아서 뭐 환상도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 그래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어떤 회사는 정말 환상적으로 그려놨던데 예. 보면 이렇게 회사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도 있고. 근데 회사 프로모션하는 비디오를 보고 환상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프로모션하는 비디오는 워낙 이제 이쁘게 만들고 그런 거 있을 수 뭐 있죠. 예. 밝은 면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학성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최근에 아주 큰 지름을 했습니다. 산악 자전거를 자전거? 네, 그런 거 큰 마음 페이스북에서. 먹고. 네. 아, 제가 원래 큰 지름이었죠, 큰 지름. 네, 저희 팀 친구들이랑 산악 자전거에 완전히 꽂혀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저랑 다른 친구들이랑 해서 한번 저는 렌트를 해서 갔었어요. 예. 산악 자전거를. 근데 장난 아니라 그러던데. 네, 올라갔다는 그 넘어져갖고 막 피 보고. 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산악 자전거. 아, 그래요? 내려갈 때는 이해가 가는데 올라가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올라가는 게 네, 힘들죠. 올라갈 때 그게 진짜 전신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운동은 너무 많이 될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운동이고 올라갔을 때 힘든 거 같이 공유하고 내려올 때 같이 자빠지는 거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렌트를 2번 했는데 렌트 비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네. 고장 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예 샀는데 제 인생에서 이거 정말 가장 큰 지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정확한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왜 밝힐 수 없어요? 근데 근데 이게 산악 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진짜 웃을 정도로 네, 그게- 엔트리 모델이에요. 진짜. 그렇죠. 장난이 아니라 네. 그러더라고요. 뭐 페달 하나에 뭐 몇백 불씩 네, 하고 뭐 무슨 하나 프레임 하나 하나에 막 몇백만 원씩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정말 싼 걸 샀는데 가서 이제 좀 놀랐죠. 문화 충격을 받고 아 이렇게 비싸구나 그렇죠. 자전거가. 뭐든지 새로운 취미에 들어가면 또 깊은 예. 세계가 네. 다 깔려 있더라고요. 요즘. 저는 그래서 아주 엔트리용 입문용으로 하나 구입해서 그 여자들이 어저께 제일 싫어하는 그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오디오. 아 맞아요. 오디오랑 또 뭐 있었죠? 낚시. 뭐, 낚시. 낚시 돈 많이 진짜. 들어간 거 카메라. 아, 카메라. 뭐 이런 거 중에 사실 자전거도 진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경호 씨는 자동차에 꽂혀. 조용히 좀 하시죠. 저도 자동차가 진짜 자동차 또 많이 재밌죠. 들어가죠. 네, 저도 네. 뭐 네. 그건 다음번에 주제로 또 자동차 주제로 또 한번 얘기. 저는 산악 자전거를 아주 재미나게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호 씨랑 내기를 해야겠네요. 언제쯤 이 자전거 녹이 슬기 시작할지. 곧 이제 날이 너무 더워지면 아마 힘들어 할 거예요. 일단 녹이 슬면 잘 페인트 칠해서 경호 씨한테 파는 팔아야지. 지금 여기 라디오니까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네. 지금 이거 학성시 다리 보면 와, 튼실. 이 네. 엄청난 이 상처가 얼마나 열심히 탔는지를 네, 보여주고 제가 있어요. 지금 주짓수, 마운틴 바이킹, 네. 뭐 농구 맨날 다리가 성할 날이 없습니다. 문석 씨 아셨어요? 주짓수 하는 거? 그때 또 네. 얘기했어요. 네. 네. 저는 식당 갔다가 그 네. 앞에서 이렇게 창문통으로 보이거든요. 아, 회사에서 네, 아. 지나가다가 화장실 이렇게 가려고 지나가다 보니까 학생이가 누워서 땀을 뻘뻘 어떤 남자랑 부둥켜 땀을 이렇게 닦아가면서 이러면서 다시 학생이가 누워주고 그 남자가 올라가고 내용이 너무 선정적인데? 네, 주짓수도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새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활발한 취미 활동하고 있네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건 점점 건강한 돼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코끼리가 되고.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거죠 다. 네. 이렇게 해서 요즘 어떻게 살았나 근황 토크 잘 나눠봤고요. 예, 저는 예. 또 스피디한 팟캐스트 중에 하나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 네,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인생 영화, 인생 애니메이션, 인생 게임입니다. 자기 인생에 그렇죠. 있어서 가장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뼛속에 박혀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하루 종일 할 것 같은데 꼭 하나만 골라야 돼요? 아니 네. 하나만 딱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하나를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많아요. 되게 기억에 많은데 남는 거 그래도 기억에 네, 가장 많이 그나마 남는 이제 거, 뭐 잘 기억에 떠오르는 남는 그런 거를- 것들 위주로 순위를 정해서 순위를 말씀하셔도 되는데 각자 자기한테 맡겨진 분량이 얼마 많지 않다는 걸 명심하시고 컷할 테니까 잘려버리는 거예요. 학성 씨부터 그러면은 게임부터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럼 게임부터 게임부터 해서. 얘기를 네, 해볼까요? 아무래도 저희랑 제일 밀접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우리 나이 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인생 게임을 스타크래프트 우리 나이 때라고 하기에는 좀 서로 차이가 좀 있어요. 서로 다들 갭이 좀 있죠. 어쨌든 간에. 예. 네, 근데 20대 중반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네, 농담이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다 합니다. 이제 저는 스타크래프트는 뺄게요. 스타크래프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생 게임. 사실 게임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국민 진짜, 스포츠, 국민 스포츠, 스포츠. 전통놀이죠, 맞아요. 전통놀이.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했던 스타크래프트를 빼고 또 개인적인. 네, 예. 개인적으로 하자면은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게임이었지만 저는 두 가지를 꼽자면요. 하나는 콜 오브 듀티였어요. 모던 오페어. 모던 오페어에서 첫 번째 모던 오페어. 네, 첫 번째, 두 번째 어. 두 개. 맞아. 저도 그 두 두 개가 번째 제일 항상 평이 네. 제일 맞아요. 좋죠. 비누. 네. 소프 나왔을 때. 맥타비쉬. 네. 그때는 진짜 마지막에는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막 눈물 흘리는 것도 모르고. 지금쯤에는 이게 스포일러 아니겠죠? 몇 년? 그렇죠. 아, 지금 와서 스포일러 말씀. 버른바리가 봅니다. 그거 마지막에 얘기해도 돼요. 그 네, 총을 맞아요, 촥 밀어주잖아요. 그 연출력이라는 게 이게 게임이 아니라 영화구나. 근데 그 당시 네. 진짜 이런 생각을 혁신적이었어요. 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몇 년도쯤이었죠? 8년 9년 됐을 거예요. 네. 엄청 오래됐어요. 그게 또 왜 기념비적인 거냐면은 저는 원래는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렇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한국 게임방에서 했던 네. 그런 온라인 게임 말고는 온라인 게임을 거의 안 했었어요. 네. 저 그 혼자는- 멀티플레이를 했어요? 네, 근데 멀티플레이의 세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네. 그리고 저는 사실 FPS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알겠지만 마우스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쵸, 상대방을 그쵸. 제압하기에. 근데 그때 컨트롤 패드로 하는 맛도 그때 알았죠. 콘솔로 그때 맞아요. 그때 네. 엑스박스 그때 헤일로하고 콜 오브 듀티가 그 FPS를 네. 콘솔로 가져왔죠. 그때가 엑스박스 360 시대였는데 네. 레드링 엄청 떴습니다. 그거 너무 많이 해갖고 레드링이 뭐냐. 맞아요. 저도 그 FPS 멀티플레이어는 모던 오페어 2가 저한테 네.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하고 그럴 때 저는 그거 잘 안 했는데 아 그때는 그런 감동이 모던 오페어 없었는데. 2는 그거보다는 좀 덜 하드코어잖아요. 네, 카운터 네, 스트라이크보다는. 네, 그렇죠.
그래서 아, 모던 워페어 2 엄청 했어요, 진짜. 네. 저는 모던 워페어보다는 그냥 느낌상으로는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좀 더 이렇게 아, 제일 처음에 했었던 게임은 레인보우 식스였는데 네. 레인보우 식스도 재밌었어요. 재밌었긴 네. 했었는데 뭔가 좀 지나고 생각해 보면 너무 리얼리스틱한 걸 추구해서 그런지 이렇게 한 방에 딱 끝나는 막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네. 많이 있었고 그렇죠. 나름 재미있었어요. 근데 네.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좀 더 스킬 맞아요. 그 정말 스킬도 있어요. 얼마나 내가 연습하고 노력하느냐에 네. 따라서 특히 그 저격총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 이름 뭐였죠, 영어 이름? 스나이퍼 총이요? 네. 총 이름? 네. SAS? 아니면 네, 저도 카운터 슈가 그걸 연습.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진짜 고수들이 잡는 총이었거든요. 아. 그거보다 약간 하수들이 AK를 잡고 좀 더 하수들은 왜냐면 AK가 반동이 네. 있었거든요. 그 조준점이 흐트러져요. SKS SKS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렛? 아닌데 그래서 그 진짜 고수들은 그 저격총이 한 방 쏘고 되게 다시 네.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 방으로 딱 그 승부를 보는 그 스킬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거 실수하지 않는. 예, 그게 이제 고수 레벨들이 사용하는 거였는데 항상 그걸 해보기 전에 죽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게 제가 플레이했던 것 중에 가장 스킬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FPS 맞아요. 게임이어서 FPS 게임 얘기 하나만 지금 툭 그냥 내가 주제를 그냥 툭 던졌는데 신나가지고. 저는 FPS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배틀필드잖아요. 아, 저는 배틀필드과는 아니에요. 그래요? 배틀필드가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싱글 플레이는 콜 오브 듀티, 그치. 멀티는 배틀. 네. 배틀 플레이 멀티를 진짜. 그 배틀 멀티 하던 사람들은 이 콜 오브 듀티 멀티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답답해가지고. 다행히도 콜 오브 듀티 멀티를 먼저 시작한 다음에 배틀필드로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콜 오브 듀티로 모던 워페어로 먼저 이걸 시작하니까 네. 배틀필드는 한번 죽고 나면 뛰어야 돼서 네. 너무 멀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자동차를 맵이 너무 타고. 크니까. 네. 맵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진짜. 멀티플레이 그 성향이 어떻게 달라요, 두 개가? 그러니까 좀 더 아케이드스러운 게 이제 콜 오브 듀티. 콜 오브 듀티는 더 지금은 네. 뭐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때 네. 당시만 해도 콜 오브 듀티가 좀 더 아케이드성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좀 더 배틀필드가 좀 더 사실적. 액션이 더 많고 아. 콜 오브 듀티는 더 이렇게 네. 인카운터가 서로 만나서 싸우는 총 쏘는 게 예. 훨씬 많고 예. 전장이 배틀필드는 일단 좀 넓고 협동을 예. 해야 되고 아. 협동도 하고 그다음에 협동이 필요하구나. 뭐 이렇게 탈 것 같은 게 많아서 헬리콥터나 그치, 그치. 뭐 아, 비행기도 그래요? 많고 뭐 벽도 부셔지고 뭐 그러잖아요. 벽 네. 부셔지는 것도 작전 중에 하나예요. 벽 아, 부셔서 그래요? 죽일 수도 있어요. 예. 아, 콜 오브 듀티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략이 좀 어느 정도 네. 필요한 그냥 막총 싸움이 아니군요. 그리고 이게 싱글 플레이가 약간 평가절하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배틀필드에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 항공모함 씬이 있었거든요. 예. 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항공모함을 이렇게 가서 주인공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예. 그 항공모함에 있는 비행기 조종사 역할을 할 때 예. 항공모함으로 올라가서 쫙 비가 오는 항공모함 갑판대에서 전투기로 올라가서 전투기 그 이륙할 때 그 기분. 몰입했어. 그래도 배틀필드 그렇죠. 캠페인은 진짜 싱글할 때는 스토리가 좀 너무 아, 안 좋던 그 것 같아요. 연출력이랑 게 엄청났었어요. 그때 많은 게임에 영향을 줬죠. 그쵸. 그게. 예. 그거랑 그 코지마 히데오가 만든 메탈 기어 솔리드. 예, 메탈 메탈 기어 솔리드도 연출이 엄청나게 그 영화 같은 연출이 네. 또 엄청났잖아요. 그 비장함, 그 일본 예, 예. 특유의 그 비장함이 메탈 기어 느껴지는. 솔리드 진짜 너무 재밌게 했는데 메탈 기어 솔리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간 시네매틱을 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스킵도 안 하더라고요. 되고. 예. 아, 다 그래요? 들어야 돼. 예. 무조건 컷신이 뭐 실제 게임 플레이 시간보다 더 네, 많다는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문제는 한국말 더빙이 된 거나 한국말 해석이 된 거면 네. 다 알아듣는데 영어로 하니까 아 우리가 또 사실 뭐 미국에서 일한다고 영어를 100%다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아니지 절대 아니지. 예, 예. 이게 제 게임 얘기만 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문성님의 인생 게임은 제 오늘 주제를 듣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장 항상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는 어나더 월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까 찾아보니까 91년에 나온 게임이더라고요. 91년 386 처음 있을 당시. 91년이면 내가 4살 땐가? 목소리에 주름이 있다니까 대충 나이가 짐작이 된다니까. 91년 나왔는데 제가 한 거는 더 나중인 것 같아요. 93년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용산이 아니 세운상가에서 컴퓨터 맞추면 네. 게임 막 깔아줬거든요. 네. 그죠 맞죠. 그 중에 그때 하나였던 것 그랬어요.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그걸 산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딱 틀었는데 그 당시 게임과는 달리 한 3분 이상의 컷신이 나와요. 오. 인트로. 2D 인트로인데 그 애니메이션은 지금 봐도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예, 아까 연출, 이거 예.
조금 전에 문성 씨가 보여줘서 봤는데 지금 봐도 그 연출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연출 지금도 많이 쓰이는 그런 연출 그래요? 기법들이 좀 있어요. 유튜브에서 뭐 어나더 월드 컷신, 네. 오프닝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지금도. 진짜 찾아봐야겠다. 찾아보세요. 어나더 월드. 네, 어나더 Another 월드. World. 예. 미국에서는 그게 콘솔 뭐 아미가 이런 콘솔로 나오면서 뭐 Not of This World인가 뭐 이렇게 네. 개명을 했는데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 거의 1인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다큐멘터리 보면은 자기가 그냥 저작 툴까지 다 만들어서 벡터 그래픽이거든요. 3D는 아니고 그렇다고 스프라이트는 아니고 벡터 그래픽을 썼는데 폴리곤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물론 그런 연출 컷신 같은 연출뿐만 아니라 그 게임 자체는 사이드 스크롤링 정확히 사이드 스크롤링이 아니고 그거를 말하는 장르가 시네마틱 플랫포머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아시죠? 오리지널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왕자. 예.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네, 점프도 네. 하고 퍼즐도 풀고 네. 이런 네. 그런 형태의 게임이에요. 근데 걸어다니고 점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장면에 가면 총을 들어서 쏠 수도 있고. 그런 그 FPS 시점으로. 아니 FPS 그냥 2D. 횡스크롤 같은. 횡스크롤식으로.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스토리에 따라서 게임의 자기 플레이 스타일이 게임 모드 달라지는 그런 식이에요. 어떤 그런 중간에 탈 것을 타기도 하고 91년도에 91년도에 와. 나중에 대단하네. 찾아보세요. 그거 네. 그냥 워크스루 보는 것도 재밌는데 예. 하여튼 저는 그 게임이 그런 아트 스타일도 그렇고 예. 방금 말한 그런 연출력 같은 거, 그 스토리를 전달하는 그 대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임인데도 예. 캐릭터와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이렇게 쫙 나오고요. 중간에 하다 보면 이렇게 동반자 캐릭터 있잖아요. 같이 도와주는 예. AI죠. 그 당시에도 이제 91년도에 굉장히 만들어진 충분히, 게임인데 예. 그 여러 가지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게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날 때 요즘에는 그런 인디 제작 많이 하니까요. 네. 게임을 만든다면 진짜 그런 게임, 그런 분위기와 그런 컷신이 있는 그런 게임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거를 그게 가장 감동을- 머릿속에 임팩트 예, 있게 예, 남아있는 맞아요. 이제 게임을 제가 뭐 해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컷신만 봐도 그 사람의 그런 센스, 그 게임 그 연출 그런 예, 것들이 예, 확실히 예.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91년도에 제작자의 그 취향의 그 스탠다드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게 굉장히 높았던 거죠. 아까 그 비디오만 봐도 당시에 나왔던 게임 수준에 비해서 그 컷신이나 이런 퀄리티의 레벨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단하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나더 월드까지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경호 씨 인생 게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어렸을 때 별로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 PC 게임을 어렸을 때 해보지 못했었어요. 뭐 그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친구들은 뭐 삼국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던 그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네. 누구나 다 뭐 컴퓨터 있는 사람들 많이 해봤었던.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처음 시작했었던 건 레인보우 6였던 것 같아요. 그걸 너 친구가 소개시켜줬어요? 그렇죠. 이제 학교 친구들이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 친구 컴퓨터 갖고 이제 AI랑 뭐 게임방 아니고요. 집에서. 게임방이 없었지. 없었죠. 그때는 없었죠. 와, 그럼 그 친구 되게 잘 사는 친구. 네, 좀 사는 친구예요. 집에서 레인보우를. 예, 뭐. 그런 걸 좀 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뭐 재밌는 게임은 많았죠. 저는 아까 뭐 얼핏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좀 카운터 스트라이크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런 초창기부터 멀티플레이어, FPS 네. 멀티플레이어 예, 예. 게임 인생을 시작했네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제 인생 게임이라고 할 만한 건 전 팀포트리스를 너무 좋아해요. 팀포트리스. 저는 제가 디자인과도 나오고 또 애니메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녹아들어 그리고 FPS를 되게 사랑하고 네. 그 세 가지가 너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게임이 팀포트리스인 것 같아요. 팀포트리스는 캐릭터 디자인 너무너무 이쁘고 거기에 나오는 그런 프랍들이나 그런 인바이러먼트 너무너무 맞아요. 이쁘고 그 당시 진짜 혁신적이었어요. 예, 애니메이션도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애니메이션도 진짜. 예, 그 팀포트리스의 그 얼굴 애니메이션도 있다면서요?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캐릭터 소개하거나 인트로 뭐 예. 그런 시네마틱 이런 거 많았는데 밑 누구누구에서 예, 나오는 밑 거잖아요. 더 파이로 뭐 네. 그랑 밑더 또 솔저, 뭐 솔저 밑더 뭐 이런 시리즈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모던 워페어, 콜 오브 듀티가 그런 예. 스토리텔링 그 연출에 어떤 획을 그었다면 예. 또 팀포트리스 같은 건 진짜 어떤 그런 스타일라이제이션 예, 맞아요. 그런 게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획을 딱 아무도 보지 못한 걸 딱 내놓는 그렇죠. 그런 예, 게임들. 그런 예. 약간 선구자적인 역할을 맞아요.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정말 아쉬웠던 건 그 게임이 출시했을 때 저도 어떤 경로로 제가 그걸 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당시가 거의 한국에 아마 스팀이 정식으로 출시를 안 했을 때였을 그 당시 거예요. 없을 거예요. 네, 오렌지 네. 박스라는 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해서 어떻게 달러를 어떻게 결제를 해갖고 어떻게 제가 샀어요. 네. 근데 주변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접속을 해도 다 외국 사람. 맞아.
너무 외롭게 야 얘들아 팀포트리스란 게 있어. 저리 가. 그때가 아마 한 2007년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제가 오렌지 박스를 구입했던 게 유학 온 지 얼마 안 돼서니까 한 2007년쯤인 것 같거든요. 오렌지 박스가 그 밸브 게임도 뭐 하는 거죠? 그때 뭐 하프라이프랑 포탈? 그 포탈도 있었나? 포탈이랑 예. 그 릴리즈가 2007년이네요. 예, 2007년인데 제가 아마 그러면 출시하고 나서 진짜 거의 바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접했었던 것 같아요. 하프라이프 3는 언제 나와요? 관계자한테 제가 벨브 다니시는 그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쁜 이게 놈의 그리고 새끼들. 사실은 그 팀포트리스 1은 굉장히 틀린 게임이잖아요. 비주얼적으로 엄청나게 틀린 게임. 예, 완전 다른.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엔진은 그냥 카운터 스트라이크 거기 베이스를 한 거죠. 네, 소스 엔진. 예, 소스 소스 엔진. 엔진으로 했는데 저는 그 아까 밑 시리즈 있잖아요. 예, 밑 시리즈. 예. 그때 난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엔지니어 장면이 있어요. 밑 엔지니어인데 마지막에 그 막 포를 쏘잖아요. 턱에서. 예, 예, 근데 예. 그러면서 기타를 한번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자리를 엉덩이를 들었다가 예, 다시 안 예, 맞아요. 그 장면을 한 100번 돌려본 거예요. 아. 너무- 어떻게 애니메이션 저기 저렇게 했지 하면서. 그 밸브에서 일하던 애니메이터들이 그 영화 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할 때 같이 있던 애도 그걸로 갔다 그러고. 아, 밸브로 갔대요. 그 밸브가 유명한 게 한 번 들어가면 사람들이 사라져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소식을 그- 못 들어, 소식을. 예, 외부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뭐 그 블로그 하던 친구들도 그냥 블로그가 이렇게 조용해지고 가끔 할 이렇게 이유가 뭐 없거든요. 가끔 어디 뭐 어느 뭐 섬으로 온 회사가 휴가 간다 뭐 이런 예. 그 페이스북만 올라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하는지 다들 밸브 일단 들어가면 다른 회사로 예. 가는 일은 거의 못 봤어요. 뭐 나중에 언제 한번 더 내면 밸브 얘기도 한번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진짜 거기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뭐 들은 얘기는 뭐 몇 개 들은 있어도 얘기만 있어요, 예, 그 전설처럼 들리는 소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밸브에서 일했다 왔다는 사람도 저희 주변에 몇 명 있잖아요. 네, 예, 있죠. 있어서 뭐 물어보면 뭐 얘기 저 얘기 들을 수 있는데 하프라이프 소식은 아무리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하프라이프 3 미국 게임 포럼 같은데 예, 가서 뭐 하다만 댓글 항상 끼는 댓글 어떤 게임에도 예. 댓글 하프라이프 3 하프라이프 3 아니, 그건 안 쓰리- 나오냐? 원래 밸브는 3 안 만들잖아요. 예, 이름이 없다. 뭐였죠? 게이브 뉴엘이었나? 예, 게이브 사장님. 뉴엘. 예, 맞아요. 그 3의 공포 3은 절대 안 만든다고 예. 막 이런 소문 있던데. 지금 어떤 시리즈가 3이 나올런지.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각자 인생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씩 해봤는데요. 그렇죠. 게이머로서. 네. 근데 또 우리가 또 이제 애니메이션 전문가들 이렇게 모셨으니까 또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애니메이션이 나한테 이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이렇게 영향을 줬다는 아, 것. 게임에서 애니메이션 네, 게임 안에서의 그렇죠. 혹은 뭐 컷신이나 아니면 뭐 인트로 시네매틱 같은 데서 예. 인상 깊었던 애니메이션 있으면은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그런 오락실에서 했었던 너클조였나? 너클조 기억나요. 너클조 모션 너무 학선 좋았어요. 씨는 지금 벙찐 저 표정 무슨 얘기지? 알면서 왜 모른 척에 왜? 그 오락실에 지능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던 그 시절. 예, 맞아요. 너클조 너클조는 진짜 그냥 미끄러지죠 사람이. 예, 미끄러지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 동작이 버튼 누를 때마다 그 나오는 그 따다다닥 그 연타, 요즘 말하는 그 타격감이라는 예, 게 타격감 그-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찰짐. 그리고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런 그 접근법이. 예, 맞아요. 저희 매체가 이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뭐 더 이상 뭐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 너클조라고 하면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유튜브에서? 있어요. 예, 유튜브에 찾을 나올 수 거예요. 있어요. 너클조. 한글로요? 너클조? 너클조 아니면은 영어로 너클. 예, 그 워낙 예전에 플레이했던 사람들한테는 좀 인상 깊었었던 그런 게임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애니메이션 예,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주먹을 딱 뻗었을 때 그 몸에 나오는 그 예. 라인 오브 액션. 그게 지금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애니메이터를 하기 전까지 그게 애니메이션 좋다라는 그 그쵸, 그쵸. 자각을 예, 못 하고 있었어요. 맞아, 그냥 맞아요. 뭔가 재밌다, 뭔가 네. 찰지다, 계속 누르고 싶다 예, 이런 예. 느낌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찰진 애니메이션이었구나. 저도 그 얘기하는 게 딱 생각이 나는 게 그 예. 닌자 가이덴이라는 게임 아시죠? 그 오리지널 닌자 가이덴 예. 오락실 거 그 2D 예. 스크롤 거기에 기술 중에 하나가 점프를 하면서 적한테 닿았을 때 뭘 누르면 예. 저게 머리를 감아갖고 확 던지는 게 있어요. 레슬링 그 뭐 약간 스킬 팔로 감아서 이렇게 던지는데 팔로 감아서 예. 그 동작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 너무나 그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게임이 그런 것들, 있었던 예, 거니까 그런 것들 애니메이터들이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전문 애니메이터가 있었는지 그것도 잘 없었을 모르겠지만 거예요. 예.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의 동작에 대한 어떤 분석, 센스가 조금 센스. 더 엄청난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죠. 예. 작업한 게임들은 그런 게 머리에 확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올드 게임에선 그렇고 예. 예, 뭐 그거 말고도 뭐 그러니까 뭐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뭐 예. 하도겐 뭐 이렇게 예. 어퍼컷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그 애니메이터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격투 게임, 옛날에 핫토리 한조 게임. 사무라이 쇼다운. 예, 맞아요, 사무라이 맞아요. 쇼다운. 예. 그거 그거 너무 보면 그 스미어 프레임 나오잖아요. 예, 칼을 맞아요. 확 했을 때 뒤에 잔상이 예. 쫙 생기면서 진짜 그 모션 블러가 없으니까. 거기는 나오는. 그 세컨더리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또 또 자기 프로모션 하려고 이기주의자. 하여튼 손으로 그린 거겠죠. 예, 예. 뭐 아무튼 이 올드 게임에서 이제 그런 게임들이 좀 애니메이터로서 이제 그 인상 당시에는 깊었었고. 아무래도 그런 툴적이라든지 하여튼 기술적인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 아티스트가 그 제한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창의적으로 그 제한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것들이 이 보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 창의적인 솔루션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집트의 왕자 아니 이집트의 왕자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왕자 이집트의 그거 왕자는 애니메이션이요. 엄청나죠. 페르시아의 왕자도 보면은 점프할 때 안티시페이션이나 아니면 점프한 다음에 셀을 하는 거는 엄청나지 않았어요? 너무 부드러웠어요. 다 로토스코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사람이 만든 저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다큐멘터리 네. 봤는데 그 거의 한 명이 제작했더라고요. 예. 조단 맥크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 프로그램 짜고 다 하는 그 사람이 카라테카라는 걸 먼저 만들고 예. 카라테카는 모르죠. 네. 애플 2에 나온 게임인데 어.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도 그 당시 애플 2에 있었죠. 다 자기 동생을 연기를 이제 카메라로 그 당시에 VHS 그래요? 카메라. VHS 카메라로 근데 어떻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을 돌렸는지도 저는 참 상상이 안 가는데 대단한 다 그렇게 다 대단한 사람들. 찍어갖고 예. 저 로토스코핑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집에 장비가 다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때 그 금수저네. 사람이 그 금수저. 사람이 아니 금수저가 아니라 카라테카 그 만든 그 판 돈으로 그러면 1인 제작이니까 예. 게임 판 돈을 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엄청나게. 그런 거 카메라 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애니메이션 봐도 하나도 예, 잘했죠. 뭐 후적거나 뭐 로토스코프니까. 예. 옛날 느낌 안 들잖아요. 너무 잘했잖아요. 그게 예. 그런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게이머들한테 인상 깊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표현을 못해요. 왜냐면 그 애니메이션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줬다라는 거를 느낌으로는 그렇죠. 아는데 말로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와서 저도 느끼는 게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그런 찰진 느낌이야 뭐 되게 재밌어 이런데 그 큰 범주 안에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도 꽤 그렇죠.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게 또 특이할 만한 점은 게임이라는 게 캐릭터를 잘 컨트롤하잖아요. 그렇죠. 컨트롤해서 직접적으로 오는 피드백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죠? 좌키, 우키, 네. 화살표 키를 누른다든지 마우스를 움직여서 찍는다든지 했을 때 자기가 이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로 보는 피드백이 애니메이션이니까 아마 맞아요. 그만큼 게이머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예. 또 게임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 게임들 중엔 그런 게임들이 인상 깊었고 저한테 몰랐지만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저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게임들인 것 같고 뭐 요즘 그나마 요즘이라고 하기엔 또 뭐 오래된 게임이긴 하지만 이 데빌 메이크러 같은 거, 요즘 예, 그건 요즘이 아니죠. 뭐 예전 그러니까 너클조에 비해서는 요즘이잖아요. 글죠. 데빌 글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너도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나중에 너클조 플레이어로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저 집에 게임 아, 만들어놨잖아요. 맞다. 예, 너클조 예. 있어요. 나중에 진짜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거기에다가 이 문성 씨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게임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 요즘에 뭐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요즘의 네. 게임이라고 하자면 데빌 메이크라이. 저는 그 원래 콘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고 너무 애니메이터로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짧은 프레임 안에 이만큼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 있구나. 물론 그게 애니메이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화면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효과라든가 그쵸, 그쵸. 그런 이펙트, 이펙트, 사운드. 예, 사운드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 완벽한 그 찰진 느낌. 저는 그 데빌 메이크라이 플레이해보진 않았는데 예. 그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그냥 기억에 딱 박히는 거. 예. 공중에서 총 빠바바박 예, 쏘고 있죠, 맞아요. 피스톨로. 그게 그리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너무나 인상적인. 인상적이고 앞뒤 동작이랑도 맞지 않은 게 막 칼을 쏘다가 점프를 뛰어서 갑자기 촉팍팍 쏘고 다시 네. 또 칼을 집어 들고 막 네. 이런 식의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동작들을 멋있게 연결을 했잖아요. 사실 스타일리시하게. 블렌드도 거의 없죠, 그냥. 없어요. 그냥 예, 팝 거의- 하는데도 예. 근데 그걸 안 어색하게. 그게 예. 스타일라이즈 된 팝이죠. 그렇죠. 예, 예. 그 팝이 어색하지 않게끔 예. 전반적인 스타일이 잡혀 있기 약간 네. 그게 약간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 그렇죠, 그렇죠. 게임들이 그거를 그런 스타일 게임에다가 네. 흡수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제가 그때 당시에 놀랐던 건 2D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3D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그때 보고 되게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막 그 당시 그 영상을 캡처해서 애니메이션 공부하려고 이렇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을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보여. 되게 그 배경도 어둡고 캐릭터도 약간 빨간색에 배경도 약간 빨간 뭐 거무틱틱해서
이게 동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그리고 동작을 더 임팩트 있게 보이게 하려고 중간을 많이 잘라서 그런지 네.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보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게임 애니메이션 압축을 했을걸요? 예, 좀 그런 것도 그래서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게임하는 게임 애니메이터들 불만을 많이 들었는데 예. 자기가 맥스나 마야에서 작업한 거랑 실제 게임 엔진에서 돌아가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압축을 해서 프레임 자체를 압축하기 때문에 그죠. 키프레임을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예, 초당 30프레임 작업했는데 실제로 익스포트 하거나 임포트 할 때는 뭐 15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춰 키를 15개만 뽑아서 30프레임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 예, 용량을 썼다고 줄여야 그러더라고요.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나 그 애니메이터 분들 중에 그 일본 스타일의 그런 액션에 네. 요즘 이제 학교 졸업하시거나 이제 어린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그 데빌 메이 크라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게임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장르 중에 그러니까 아까 페르시아의 왕자가 한쪽 예. 스펙트럼이 있다면 리얼리스틱한 예. 로토스코핑 지금으로 하면 모션 캡처겠죠. 네. 예. 반대쪽 끝에는 데빌 메이 그래, 크라이 데빌 메이 크라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제가 뭐 좀 스펙트럼에. 일본 게임을 많이 요즘 못 해봐서 요즘에 더 멋있고 또 이제 대단한 게임들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 인상 깊었었던 그런 게임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더부어. 가도부어. 진짜 저도 한번 그- 해봤어요. 맞아. 네, 진짜 그 뭐랄까 액션 애니메이션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가더부어. 어떻게 보면 약간 데빌 메이 크라이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네. 조금 더 무게감이 있죠.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이라기보다는 약간 폭력이죠, 네. 그죠. 네, 그런 액션 위주의 게임인데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또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놀랬던 건 학교에서 애니메이션 공부를 처음 할 때인데 네. 처음 하고 한참 공부를 할 때인데 이제 가더버를 해봤는데 저는 몰랐어요 원래 가더버를. 아, 근데 콘솔을 마련하고 가더버를 해봤는데 세상에 내가 배웠던 이 웨이트를 들 때 우리 다 박스 드는 거 하잖아요. 네, 연습으로. C쉐입이었다가 예. 뒤로 예. 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잘한 거야 세상에. 그리고 그 중간중간 컷신이 있잖아요. 또 예. 거기도. 근데 컷신인데 잔인한 장면 엄청 많이 예, 나오잖아요. 근데 맞아요. 뭐 목을 뽑는다든지 예. 뭐 이럴 때 팔 자르고 막. 예. 그때도 그 웨이트가 들어가는 힘이 느껴지는 게 너무 예. 잘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미국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딱 네, 그런 그죠. 네. 느낌처럼 게임도 일본 예. 게임, 미국 예. 게임의 그 스타일이 딱 다른 있죠. 다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게임 플레이 스타일은 가더버가 거의 분명히 데빌 메이 크라이 같은 게임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액션. 왜냐면 예. 공중에서 뭐 그렇죠. 하는 기술을 뭐 시전이라든지 휘두르고 예, 예. 뭐 카메라 각도라든지 이런 뭐, 것이 예.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애니메이션도 그 차이점에 큰 영향을 네. 준 것 같아요. 예. 그죠? 그 그런 저는 무게감 같은 거.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짧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배신자죠. 그래서 저는 요새 보는 것도 테크 쪽으로 많이 보는데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이번에 그 마지막 그 언차티드 시리즈 예. 나왔을 때 그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 그 GDC에서 나왔었던 거 영상을 봤는데 저도 사실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게임을 하면서는. 눈치채지 못하기보다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아예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사실 거기서 많은 부분에 레그돌이 쓰여요. 네. 그러니까 아. 기존의 애니메이션 포즈가 있고 기존의 애니메이터들이 잡아놓은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 위에 레그돌을 더해서 예. 레그돌 숫자 레그돌이란- 같은 게 근데 레그돌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레그돌이라는 같아요. 거는 이제 피직스 베이스로 해서 피직스 물리. 물리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물리력이 실제로 게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뮬레이션의 하나죠. 그러니까 네. 쉽게 예를 들면은 캐릭터가 딱 죽었을 때 땅바닥에 툭 땅바닥 하고 툭 떨어지고 거. 굴러 떨어지고 네. 막 이런 그런 거를 것 그냥 대표적으로 애니메이터가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뮬레이션이 네. 한다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죽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뭐 팔 하나만 덜렁거리게 만들고 싶어. 어, 그러면 그때도 어. 레그돌이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건 다르겠지만 게임 중간중간 그러니까 플레이 네, 중간중간에 레그돌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쓰였던 게 이번에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자동차 타고 막 갈 때 찝차 뒤에서 이렇게 그 언차티드에서 네. 잡고 있으면 플레이어가 화면을 확 바꾸거나 스티어링을 확 틀어서 찝차가 마장이 오른쪽으로 확 꺾는다 그러면 예. 그럼 거기에 따라 중력에 따라서 중력이 아니라 그 스피드 모멘텀에 따라서 예. 실제로 몸이 거기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약간- 애니메이터 잡은 게 아니라 네, 애니메이터가 잡은 게 아니라 음. 프로그램적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들어간 영상하고 레그돌 시뮬레이션이 들어가지 않은 영상을 비교를 해주는 걸 보는데 오. 예.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많이 쓰였던 게 뭐 이 절벽에서 저 절벽으로 갔을 때 네. 몸에 반응이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레그돌을 음. 많이 써서 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있는 거 없는 거가 그 네, 게임의 그렇죠. 몰입도에도 차이가 많을 그렇죠. 거죠. 네. 사실감을 전달하는 데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없어도 모르는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더 더 흥미가 흥미가 있는 거죠. 흥미가 맞아요. 더해지는 예. 그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크 아티스트들이 애니메이터들의 일을 많이 편하게 해주죠. 그런 걸 손으로 하나 다 잡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잡을 거의 수도 뭐 없고 진짜.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잡아놓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계속 그쵸. 똑같은 반응을 계속 하게 네, 되면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계속 본다면은 예, 예. 그렇죠. 그 기술을 예전에 어디선가 저는 들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젤다의 전설인가? 캐릭터가 큰 어떤 다른 캐릭터를 이렇게 기어오르는 그 섀도우 오브 컬러서스. 그거였나요?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큰 괴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매달리는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네, 저도 그 예, 게임 아주 저는 예. 정말 그 게임 얘기 잘했어요. 예. 너무 이겨서 예, 그 게임을 하면서 더 인상적이거든요. 약간 이건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 게임에서 인상적인 게 그 컨트롤. 그거를 그 거인의 등에 매달려서 털을 붙잡고 매달려 있을 때 예.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마치 네, 잡고 내 있는 손에 것처럼. 힘이 들어가 있어야 그걸 잡고 있어요. 그건 진짜 잘 표현한 그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예. 손이 뻐근한 거예요. 오랫동안 절박한 매달려 있으면 느낌을 잘 표현해내요. 정말 그 게임은 명작이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클래식 반열에 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게임이라든지 게임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얘기하면 우리 사실 진짜 밤새도 모자라요, 그죠? 그치. 너무너무 좋았던 거 많고 오늘 얘기 못했던 것도 많아서 아쉽고 뭐 저희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새록새록 계속 기억이 나오고. 나서 저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팀포트리스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팀포트리스는 예, 그런 게임 그런 애니메이션 좋은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붙잡고 얘기하면 나중에 또 그 특집으로 팀포트리스 특집 한번 하죠 뭐. 팀포트리스 이 밸브 나쁜 헌정 놈들. 방송. 예. 3은 언제 나오나. 그렇죠. 사실 요즘 나온 게임들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너무 훌륭한 게임들이 많고 예. 오버워치라든지 뭐 다른 게임들도 네. 뭐 워낙 좋은 게임들이 많아서 네. 오늘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인생 게임뿐만 아니라 인생 영화, 인생 애니메이션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한 3부에 나눠서 해야 될 것 다들 같은데요. 그래서 게이머들이라서 게임 예, 얘기 많아요. 네, 게임 얘기 이거 뭐 스위치만 톡 건드리면은 사람 본물처럼 나오니까 추억들이.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네. 사실 추억 보정도 많이 돼 있어요. 추억 보정 많이 돼 있어요. 아마 저희들이 오늘 네. 얘기한 거 찾아보시면 되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야 요즘 수준에서 근데 한 네. 너클조 찾아보세요, 여러분. 너클조. 한 30년 됐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추억 보정할 때는 항상 그때 당시의 기술력과 시대상을 반영해야 그렇죠. 되니까. 감- 아니, 감안해야 그래도 돼.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이면 저희가 왜 그것들이 좋았다는 걸 이해하실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즈만 봐도. 예, 최소한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끝까지 이제 간다라는 걸. 예, 예.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기뻤고 여러분들 예, 시간 너무 내주셔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마무리해서 한 명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어줘서 다음에 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궁금하시거나 따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알고 싶어요. 이런 거 답글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거 갖고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저 무슨 말을 만나 뵐게요, 여러분.